눈물을 머금고 경기야, 자진 탈당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님, 동생하는 아주 막역한 관계이지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 또다시 김병기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병기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윤리심판원 출석길에서도 자진 탈당에는 말을 아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병기 의원, 과연 애당의 길을 걸어갈까요? 제명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 시각 윤리심판원의 시선이 쏠립니다. 예, 각종 비위 의혹으로 징계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전 원내대표. 당 윤리심판원이 이 시각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3시간 한 40분째 진행되고 있네요. 김병기 의원도 직접 이 윤리심판원에 출석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하셨으니까요. 탈당 의사 없는 거 그대로신가요?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제 애당의 길 말씀이 있으셨는데 혹시 박진영 의원님,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고 또 상대가 있는 이게 게임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부탁하듯이 이런 메시지 내면 안 됩니다. 좀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동료로서의 의식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재편 감사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윤리심판원이 단호하게 제명 조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윤리심판원은 당내의 사법기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법률적인 완결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사를 받고 그리고 혹시나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복당시키면 됩니다.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윤리심판원 제명이라는 절차로 끊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이 절차를 정확히는 몰라서 여쭈면 윤리심판원에서 만약에 뭐 저희 방송 중에라도 뭐 제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불복 절차가 또 있긴 있는 거죠? 이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윤리심판원이 독립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최고위원회에서 뒤집는다라거나 이런 결론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방송 중에도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서 저희가 나오면 또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무고를 강조했어요. 계속 억울하다는 취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아마 억울함을 주장을 하겠죠. 나는 당당하다. 그리고 내가 책 잡힐 일을 안 했다라는 당당함 속에는요. 나는 내가 명색이 내가 안기부 출신이다. 안기부 출신이고 내가 지난 총선 때 무엇을 했느냐 다 알지 않느냐. 내가 공천심사위 간사도 했고 후보자 즉 국회의원을 되고 싶어하는 사람 후보자 검증위원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 파일을 들여다봤고 그 파일 중에 상당한 걸 내가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기부 출신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당 지도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한 건 사실이고요. 저는 이게 꼬일 대로 꼬인 그 시발점이 휴먼 에러라고 얘기를 할 때부터 꼬였다고 봅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일은 조직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개인적인 일탈이고 휴먼 에러다. 정말 이게 말이면 다 말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중대 범죄 앞에 휴먼 에러라는 그런 그 말을 씁니까?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그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죠. 말을 정말 이게 잘못한 얘기인데요. 자, 이것을 보는 국민적인 시각을 제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매관매직을 했는가라는 게 국민들은 그 의혹을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것이 행한 것 같은데 그 조직의 끝은 누가 있느냐? 과연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이냐? 또 얘기가 나오는 김현지 실장이 그 당시에도 또 이거 연결이 됐느냐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의혹의 정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휴먼 에러에 가깝다라는 그런 저는 뭐 저건 실언이 아니라 망언에 가까운 얘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하게 이 민주당의 대책도 꼬였다 하는 의미에서 이 안기부 출신의 김병기 대표가 아마 이 정청래 대표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쪽에서 계속 아마 딜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오늘 들어갈 때 아주 당당한 나는 무고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딜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조기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사안 자체의 본질은 당시 선거 과정에서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위험에 처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서 소위 살려달라고 읍소했고 그 결과로서 컷오프됐던 김기영 의원이 공천됐습니다. 여기까지뿐입니다. 물론 과정에서 진정서가 제출이 됐지만 통상적으로 선거식의 혼란한 과정에서 그냥 수습된 과정이지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실장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냥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 있었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돈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대표들 다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실제 책임이 있는 건지 뭐 이 사건을 덮었다는 구체적인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따져야지 무조건 알았을 거라는 추정하에 그렇게 비판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의 문제죠. 시스템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지금 치유하고 다시 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게 윤리심판원의 절차고요. 예. 문제가 있다고 오늘 이 결론이 나면 합당한 징계 처분을 할 겁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이 정당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런 이 공천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던 국민의힘은 이 특검 과정에서 수사 내용도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공천 과정에서 김정재 의원의 녹취록을 보면 3억 내지 5억이 횡행한다는 이런 식의 어떤 취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조사나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이 이 관련돼서 노출됐다는 이 사실만으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전체가 문제이고 마치 돈 공천이 당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처럼 비판할 일은 아니고요. 민주당 일은 민주당이 알아서 징계를 하든 또 수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든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해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짧게만 예. 토론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은 아주 이참에 서로 강제 수사력을 동원해서 까면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국민적인 그 관심사를 얘기를 하면 항상 국민의힘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앞뒤가 서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재명 이 당대표 김현지 그 실장 얘기를 한 것은 국민적인 의혹의 정점이 그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하고 전혀 무관합니까? 보고를 했다라는 게 바로 김현지 실장이라는 얘기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게 뭔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스톱이 된 모양이다. 자, 그렇다면 매관 매직을 누가 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이 한간에 있는 국민들이 당연히 의혹을 살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또 국민의힘은 깨끗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다람쥐 챗바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이번엔 공천 헌금이 앞으로의 이 사전에서 정말 없애적도록 양측의 강제 수사력 저는 동원해서 정말 명명백하게 다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요, 의원 300명 다 전수조사하시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보좌진들이라든가 지방의원들 대상으로 제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휴먼 에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방선거에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공심위원이 되니까 당연히 그런 유혹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저는 정치혁신 차원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어차피 정쟁 솔직히 하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대표였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알았느냐 몰랐느냐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 명령 계통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당시의 당대표의 개인 보좌관 김현지 실장을 엮어서 하는 이야기는 이건 아주 교묘한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실장은
그 당시에 일개 보좌관이었고 지휘명령 계통에 있지도 않고 본인이 평가감사원에 그대로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달된 것이 없어진 이유는 나중에 이 평가감사원과 김병기 그 당시 당직을 맡았던 의원과의 관계이지 김현재 실장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걸 엮는 거는 과도한 저는 나쁜 프레임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거 하나 듣고 추가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앞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탈당 압박에 이어서 제명까지도 고려하는 듯한 발언이 어제, 오늘 잇따라 나왔습니다. 심판원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단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결과가 다른 쪽으로 난다 하더라도 당 대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다.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 김기웅 의원님, 자진 탈당 요구하는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다. 꽤 뭐랄까 진전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더 자진 탈당 또는 제명 쪽으로 가까이 가는 듯한 발언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 발언을 봤을 때 네. 읍소인가요, 요청인가요, 아니면 단호한 모습인가요? 제가 볼 땐 단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참 김병기 전 원내대표 오늘 들어올 때 제가 옷차림을 좀 주시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방송사에 나와서 나는 탈당하지 않겠다. 제명하려면 해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똑같은 옷차림입니다. 아니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란색 넥타이를 안 맸어요. 그리고 흰색이고 이게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성직자 안에 있는 아주 고결한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무고함을 좀 보이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그런 옷차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고 이번 주에도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결국은 난 탈당할 마음이 없고 제명할 테면 해봐라에 대한 어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질문과 조금 연결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예전에 사무총장을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뉴스타파 언론에 의하면 그거 관련해서 자기 와이프의 문제가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예. 당에서 이재명 대표실에서 이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좌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번엔 내가 사실상 드랍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아니라 수석 사무부총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총장 바람 밑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권을 가지지만 사무총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이른바 검증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드랍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실이 그 당시에 몰랐다? 그거는 좀 그렇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언급되는 사람이 김현지 실장인데 김현지 실장은요. 그 사람의 직함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총무비서관 역할을 했을 때 그 강선우 그 여성가족부 후보자 관련해서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그분이 전화할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대표에 있어서 최측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당 그쪽에 전달만 했다? 그렇다면 본인의 역할을 방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억지 춘향으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수진 전 의원, 이수진 전 의원 예. 누굽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동작을이죠. 네. 그분이 보좌관을 통해서 전화 녹취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렇다면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류를 접수한 그 사건 번호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뭔가 사실상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좌관이나 당직자를 안 해보셔서 당의 구조적 이해도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정당이 그렇게 공무원 조직처럼 저기 문서번호 붙이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한번 가서 여쭤보세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 녹취록에도요. 김현지 그 당시의 보좌관이 당무감사원에 전달했다라고 녹취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씨는 어떠한 결정과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도 못했고 보좌관으로서 서류 받은 걸 전달했다라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김현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총무비서관 김현지라는 그 하나의 나쁜 프레임을 가지고 과거에 김현지 보좌관을 소환해서 과거에까지 억지로
여기에 가지고 음모론을 덮어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이게 끝을 못 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병기 의원과 지금 이 당의 문제는 예. 사실은 김병기 의원과 보좌관의 문제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김병기 의원이 총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병기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도 음모론이에요.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있는 팩트부터 확인하시고 그걸 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충분히 제명거리가 된다.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하시자고요. 나머지는 그 팩트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될 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지금 김병기 의원이 2시간 넘게 소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뭐 징계 시효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게 전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을 좀 해볼게요. 제명 결론이 날까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아까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윤리감찰단이 상당한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와 있다고 했고 윤리심판원 위원들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김병기 의원이 소명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심판원 회의에 들어오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리심판원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어떤 비위 관련된 13가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할지는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이미 관련된 내용이 의혹 수준을 넘어서는 예.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한병도 원내대표가 얘기한 상황을 고려하면 몇 가지 사안이 사실 인정이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제명 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저희 방송 중에도 결론이 나오면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맞수 토론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길 조심히 퇴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